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7월 22일입니다. 제 160회 토요 마음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3분 명상으로 같이 시작하시죠.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들숨, 날숨, 심호흡하시면서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MMPT 이제 8회기를 하나하나 다시 이제 음, 돌아보면서 실천하고 있죠. 그래서 몸 명상 끝났고 지난주에 호흡 명상 했습니다. 그래서 호흡 명상 일주일 동안 그 실천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그 피드백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호흡 명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셨거나 또 새로운 체험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또 새롭게 느끼신 점 있으면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쓰고 계신 거죠? 이게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모든 게 그렇지만 이 마음 공부는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소피님,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피곤할 때, 그때마다 호흡 간격도 다르고, 더 많이 느껴지는 부위도 달랐다. 네. 아, 열심히 하셨네요. 관찰도 잘 하셨네요. 네, 그, 잘하셨습니다. 네. 똑같지 않죠? 우리 호흡이. 네, 별빛님, 마음이 조급해지려 할 때 내 호흡의 모습에 귀 기울이는 기회를 가져보려 했습니다. 잠시 멈춰서 자주 호흡이 짧고 얕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려고 할 때 호흡 감각에 주의를 모으는 것만으로도 조급해지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죠. 네, 훌륭합니다. 문 선생님, 명상 중에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이 올라와 있음을 느낍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도 그거를 알아차렸다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 꽃잎에 자주 비유하는데 처음에는 뭐 이 호흡에 집중하다가 딴 생각에 빠져갖고는 한참 딴 생각합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3분 돼갖고 띠리리 하면 이제 그때서야 돌아오죠. 꽃잎 한 장 정도 그리는 거죠. 근데 조금 되면은 호흡 집중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알아차리죠. 아, 딴 생각했구나 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호흡 집중하다가 딴 생각에 빠졌다가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호흡 집중했다가 다른 생각했다가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뭐 이렇게 꽃잎이 그려지겠죠. 이게 좀 숙달이 되면 꽃잎이 점점 짧아지겠죠? 네, 금방 알아차리니까. 네, 괜찮습니다. 뭐 생각했다고 자기를 비난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다른 박 선생님, 호흡을 통제하지 않고 되는 대로 했더니 훨씬 더 편안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한 것처럼 호흡 명상할 때 호흡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이 호흡 명상할 때 좀 어려운 분들 중에 한 분이 뭐냐면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호흡은 깊게 쉬어야지. 길게 쉬어야지. 복식 호흡을 해야지. 단전 호흡이 돼야지. 이런 것들이 호흡 명상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박 선생님 잘했습니다. 호흡을 통제하지 않고 되는 대로 했더니 훨씬 더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다 보면 호흡이 이렇게 얕은, 처음엔 얕죠. 음. 그러다가도 가만히 보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호흡이 깊게 내려갑니다. 자연스럽게요. 임 선생님, 호흡 명상이나 몸 명상을 할 때 난점은 자신도 모르게 잠드는 것이고, 좋은 것은 호흡이 제 몸 깊숙이 와닿을 때 좋은 기분의 평화를 느끼는 것인 것 같아요. 네, 훌륭합니다. 네. 그 호흡이 호흡 명상이 잘 될 때 평화를 느끼죠. 평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자족감의 평화죠. 네. 난점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든다. 괜찮아요. 잠이 모자라서 그런 거니까요. 제가 몸 명상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몸 명상 15분짜리 뭐 20분짜리 30분짜리 틀어놓고 몸 명상 안내 명상에 따라 하다 보면 잠에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괜찮다. 몸이 잠이 필요했으니까 잠을 잔 거니까요. 비난하실 거 없고 잘 잤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면 됩니다. 자고 났으니까 머리가 명징할 거 아니에요. 네. 호흡 명상도
잠이 필요하니까 잠을 잤겠죠. 괜찮습니다. 현대인들은 대체로 잠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잠을 잔 다음에 다시 연습하면 됩니다. 훌륭합니다. 다른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뭐 마이크 키시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창에 하셔도 되고요. 호흡 명상 익숙해지셨어요, 이제? 전철 타면 호흡 명상 돼요?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가만히 내 몸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한 번만 다시 한번 실습해보고 또 질문 받도록 할게요. 그 3분 명상 하시는데요. 일단 지난번에 배운 거 복습합니다. 이 좌골, 엉덩이 양쪽에 좌골이 있잖아요. 이 좌골 양쪽에 그 좌골을 잡으세요.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 보면서 좌골 느껴지죠?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하다 보면 좌골을 딱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도 처음에 잘 몰랐는데 제가 음 조금 음 왼쪽으로 기운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모르는 사이에. 아마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추측은 되는데 우리가 글 쓸 때 이렇게 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그 학교에서 이렇게 공책에다 글 쓰고 그럴 때 약간 이렇게 약간 몸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닌가? 이게 그래서인가? 아무튼 좀 이 좌골이 약간 왼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느껴봐요. 앉을 때 내가 좌골, 양쪽 왼쪽 좌골과 오른쪽 좌골에 공평하게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지 한쪽에 슬쩍 삐딱하게 왼쪽에 좀 더 걸려 있거나 오른쪽에 좀 더 걸려 있거나 살짝 잘 못 느끼지만 이제 주의를 주면 알 수 있죠. 그거를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느껴지죠? 좌골이 무슨 무게가 왼쪽으로만 오른쪽으로만 가지 않고 양쪽 좌골에 공평하게 그래서 앞뒤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서 좌골을 느껴보시고 좌우 이렇게 왼쪽 오른쪽 하시면서 좌골을 느끼시다 보면 딱 아주 안정되게 좌골 위에 체중이 고르게 딱 잡힌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어깨도 마치 그 옷걸이에 옷이 걸린 것처럼 딱 이렇게 편안하죠.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몸이 바르면서도 이완된. 그러니까 자칫하게 되면은 몸을 바르게 해야지 하다 보면 긴장이 되거든요. 근데 바르면서도 이완된 자세를 취할 수가 있죠. 양쪽 좌골에 양쪽 좌골의 몸무게가 아주 고르게 딱 잡히고 그러면 허리가 척추가 툭 바르게 서요. 고개 살짝 당기시고 그러면 이제 체중이 딱 잡히니까 아주 그 힘들이지 않고 바르게 앉을 수가 있죠. 음. 이렇게 뭐 발을 겹치고 앉는 바닥에 앉을 때나 아니면 이제 발바닥을 땅에 붙이고 의자에 앉을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닥에 앉을 때나 다리를 모으고 겹치고 아니면 의자에 앉을 때나 마찬가지 요령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좌골이 딱 잡힙니다. 그래서 어깨뼈가 툭 떨어지고 그 상태에서 호흡, 호흡 느껴보는 거죠. 그 상태에서 호흡을 통제하지는 않죠. 약간의 호기심, 약간의 호기심. 내 몸이 지금 어떻게 호흡하고 있나 하는 약간의 호기심을 가지고 어깨가 좀 올라가는데 어, 들숨 때 이 바닥으로 엉덩이가 저 바닥 아래로 툭 내려가는 느낌이 있는데 옆구리가 좀 드러나네. 등이 들숨 때 등이 좀 드러나네. 안에서 어떤 느낌이 나네. 좀 여기 그 명치에 걸린 것 같네. 괜찮습니다. 뭐 명치에 호흡이 걸렸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 그렇겠죠. 억지로 무슨 단전호 복식 곱하겠다 밀어넣지 마세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약간의 호기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는 거죠. 얘가 호흡이 낮으면
얕으면 얕은 대로 이유가 있을 테니까 가만히 경청해 주시다 보면 이제 편안해지다 보면 이제 호흡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호흡을 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느끼려고 하세요. 다시 한번요. 호흡을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호흡을 잘 느끼도록 한다. 호흡이 좋은 호흡이다, 나쁜 호흡이다 관계없이 호흡이 나쁘든 좋든 호흡이 얕든 깊든 나는 호흡을 잘 느껴주겠다. 얕으면 얕은 대로 잘 느껴주고 깊으면 깊은 대로 잘 느껴주겠다.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호흡을 잘하겠다가 아니라 호흡을 잘 느껴주겠다. 그런 거죠. 한번 자세 잡으셨나요? 자, 3분 명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옵니다. 배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면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이나 소감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 바울님 그 사이에 뭐 하나 올려주셨는데 몸 명상을 더 열심히 하셨군요. 네, 현재도 집중하려고 노력했고 좀 더 나아진 것을 느꼈다. 잘하셨습니다. 중요한 핵심어는 좀 써줘야죠. 아까 호흡을 잘 하겠다가 아니라 호흡을 잘 느끼겠다. 이겁니다. 네, 이게 핵심.
좋은 호흡이든 뭐 나쁜 호흡이든 음, 호흡을 잘 느끼게. 이게 중요합니다. 음, 별빛님 명상 중에 끊임없이 회사에서 있던 일이 떠오르네요. 요즘은 답답하네요. 잡념이 많아서. 예, 회사 일이 좀 스트레스가 많으신 모양이네요. 음, 가장 이게 명상만으로 해결되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게 중요합니다. 쓴다. 뭐 별빛님은 뭐 공부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회사 일에 대한 그 쓴다 욕구 생각이죠. 욕구와 생각을 잘 쓴다. 이쪽을 좀 더. 이따가 혹시 뭐 수행에 대한 질문하실 때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명상 중에 네, 그럴 때는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이 떠오르죠, 잡념이. 그런 스트레스 관련 일이. 네. 그럴 때도 꾸준히 수행할 뿐이죠. 네. 단디님, 호흡할 때 아랫배에 따뜻한 게 느껴졌습니다. 아우, 그러면 호흡을, 이건 잘하는 호흡입니다. 근데 괜히 다른 분들도, 나도 좀 아랫배가 좀 따뜻한 그런 호흡하고 싶어. 단전 호흡 되면 좋겠어. 뭐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단체도 있는데요. 뭐 그것도 잘 배우면 좋죠. 근데 단전 호흡 잘못 배우면 위험해요. 잘 배우면 좋은데,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호흡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랫배 깊게 그 횡격막이 이완되면서 횡격막이 아주 호흡이 편안하게 잘 되거든요. 그럼 아랫배에서 호흡이 느껴지고 아랫배가 따뜻해지죠. 그래서 뭐 단전 호흡 꼭 하지 않더라도요. 이 명상만 잘 되면 아랫배에 따뜻한 느낌이 나고요. 입에서 좀 단침이 납니다. 단침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 맑은 침이 좀 납니다. 그게 이제 이완될 때 일종의 그 부교감 신경이 좀 활성화될 때 입안에서 단침이 나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입이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교감신경 항진되면서 이제 좀 호흡 명상하면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면 부교감신경이 좀 활성화되면서 입에 침도 그 단침이 잘 생깁니다. 아랫배 따뜻하고 음, 좋죠. 박 선생님 호흡 명상 한 개로 꾸준히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만 꾸준히 하셔도 좋습니다. 도서관장님 양반다리로 앉아서 호흡 명상했는데 손바닥을 위로 놓고 했을 때는 몸이 무거워서 중간에 손바닥을 밑으로 하고 하니까 호흡이 좀 편하게 쉬워지고 몸도 가벼워졌어요. 네, 편하신 대로요. 손바닥을 위로 하셔도 되고 아래로 하셔도 되고요. 네, 좋습니다. 본인이 그때 느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은 없었나요? 네. 그 스트레스 아까 별빛님도 그랬습니다만 스트레스 많을 때는 좀 그 스트레스 관련된 생각이 많이 나죠. 네. 그래도 스트레스 많을 때나 적을 때나 꾸준히 할 뿐입니다. 오직 할 뿐. 오직 할 뿐으로 배울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은 초연한 마음도 들죠. 뭐 스트레스가 많을 때도 있고 살다 보면 좀 적을 때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그 일이 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호흡 명상할 때는 호흡 명상하고 이닫기 명상할 때는 이닫기 명상할 뿐이고 식사할 때는 식사할 뿐이고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할 뿐이고 그렇게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감각 명상, 특히 오감 명상 거기 유튜브에 있죠. 오감 명상. 그러니까 이 바깥 세계의 감각들의 마음이 열리고 이 감각들이 들어오면서 참 신비하죠. 이 세계를
여러분이 만들고 있잖아요.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세계죠. 그 저녁에 해가 아주 아름답게 해가 질 때 석양의 아름다운 노을이라든지 그 사진 막 찍게 되잖아요. 우리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 사진 한두 개 찍으시고 그 다음엔 감상하세요. 어떤 분들은 사진 찍고 돌아서 버려. 그러지 마시고 감상을 좀 하시면서 사진 몇 장 찍으시되 사진 찍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감상하시고. 근데 잘 보면요. 그 아름다운 광경은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그 아름다운 노을은 없습니다. 노을의 그 색깔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구성주의. 이 커피의 맛이 어떤 게 커피의 맛일까요? 여러분이 없으면 커피의 맛도 없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커피의 맛이 있습니다. 냄새도 그렇고요. 빛깔, 모양, 또 이 다양한 소리들, 여러분이 없으면 없어요. 그거를 다 여러분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그래서 문득 이 감각 세계에 가만히 마음이 열렸을 때 생각이 줄잖아요. 욕구 생각이 쭉 내려가고 이 세상에 이 온갖 감각들이 그대로 경험될 때 참 신비하고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그 감각을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몸에서 찾아보고 몸에서의 감각. 특히 이 몸 명상에서는 몸의 감각을 느끼면서 내 몸과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결국 몸의 감각이죠. 그 평소에 몸에 그렇게 관심을 안 두거든요. 관심을 둔다고 대체로 이제 그 독재적 관심이죠. 아, 내가 좀 더, 응? 이렇게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아, 배도 좀 이렇게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독재적 관심이 많지. 그 정말 그 몸이 어떠한지 민주적 관심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몸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민주적 관심 보이다 보면 몸이 많이 이완되고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서 생활하면서 상당히 긴장하거나 그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게 다 몸에 나타나거든요. 몸,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상담도 하고 그러죠. 근데 요즘의 트렌드는 뭐냐면요. 몸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상담이 꼭 이렇게 토크만 하는 게 상담이 아니고 몸과 가까워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담 기법이에요. 그래서 명상이나 마음챙김 이런 것을 왜 상담 기법에 도입하냐면 효과가 있으니까요. 내 몸과 친해지다 보면 내 몸이 좀 편안해지고 내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물론 이 오감과 함께 친해지면서 생각이 줄고 그것 자체가 치유죠. 마음이 힘든 사람들 보게 되면 이 욕구 생각이 들끓거든요. 동기상태 이론. 여러분의 욕구가 없으면 스트레스 없어요. 아까 별빛님 뭐 회사에서 스트레스라고 하지만 별빛님이 어떤 욕구가 없으면 그 스트레스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생각을 욕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기술을 익히게 되면 그 자체가 치유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상담이나 심리 치료는 그 질병 모델이 되면 안 되고 성장 모델이 돼야 된다. 질병 모델이 아니라 성장 모델로 가야 된다. 오늘 그 OX 많이 하네. 성장 모델로. 그러니까
그 내담자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내담자가 자기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다룰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더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면 행복은 따라오겠죠. 그게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핵심입니다. 성장. 그래서 어찌 보면은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도 그 심리적인 증상을 갖게 된 분들이 행운일 수도 있어요. 덕분에 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PTG란 말도 있잖아요. 포스트 트로매틱 크로스, PTG, 크로스. PTSD가 아니라 PTG. 그래서 그 상담이나 심리 치료하는 분들은 그분들의 성장에 초점을 둬야 돼요. 질병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성장이 되면 질병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증상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오히려 더 그 증상을 키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증상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한 동기, 건강한 심리 자원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명상, 지금 오감 명상, 또 몸 명상, 호흡 명상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치료예요. 이런 걸 하는 것이 성장입니다. 왜 성장이에요? 내 몸과 마음을 다루는 기술, 이 기술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 기술이 향상돼 있으면 내 몸을 다루는 실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 몸을 다루는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 성장, 심리적 성장이죠. 마음의 성장. 그러다 보면 치유가 돼 있는 거죠.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그 심리적인 자산을 키우고 건강한 동기를 발굴하고 키우고 그 과정에서 내가 성장하다 보면 치유는 부산물로 따라오는 거죠. 치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몸과 일단 자꾸 친해지다 보면요. 몸이 이완되죠. 각각의 부위에다가 주의를 보내면 그것만으로도 그 부위가 이완되기 시작해요. 우리 동양에서는 의식이 가는 곳에 기가 가고 기가 가는 곳에 혈이 간다. 몸이 편안해지죠. 뿐만 아니라 이 몸 명상을 자꾸 하다 보면 몸과 친해지고 그 몸에 대한 감각에 대한 그 센시티비티, 감수성이 증진됩니다. 이것이 그 뇌의 그 인살라라고 그래가지고 이, 이 뇌를 왼쪽에 봤다고 치면 이 중심열이 있고 측열, 센트럴 피셔, 레터럴 피셔가 있고 여기 레터럴 피셔를 이렇게 열어보면 이 안에 또 피질이 들어 있어요. 피질이란 건 뭘 말하냐면은 이 신경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음, 이게 꼭 이렇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요 뉴런 신경세포죠. 뉴런의 모양이에요. 이게 머리 부분이고 이게 이제 축색이라고 그래서 그 전기적인 전도가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쌓아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도약전도라 그래서 여기서 그 전기적 충동이 이렇게 빨리빨리 도약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이게 연결되고 그렇죠. 뭐 이게 뭐 수천 수만 개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런 뉴런의 머리 부분, 이런 뉴런의 머리 부분이 모인 게 피질이에요. 피질. 그래서 이게 뇌의 신피질, 구피질 그러잖아요. 뇌가 대충 3층집이라 그러죠. 이게 그 악어 뭐 이런 그 파충류 뇌에서 그다음에 뭐 포유류 뇌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인간적인 뇌가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뭐 설계를 다 하고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집을 지으면서 증축한 그런 형태예요, 우리 뇌가. 처음부터 3층 집을 진 게 아니라. 그래 이제 파충류 뇌 생기고 뭐 그다음에 뭐 늑대 뭐 이런 포유류 뇌 생기고 그다음에 좀 인간적인 영장류 뇌가 생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런 그 뉴런의 그 세포체 부분 이것들이 쭉 모이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피질을 이루는 거예요. 그 안은
이런 축색, 이건 축색이라 그러는데, 그 세포체, 축색, 액선. 요것들은 이제 하다 보면 세포체 부분은 좀 회백질이라 그러는 게 회색을 띠어요. 그리고 안에 이 부분은 백질이라 그래요. 좀 하얗게 보인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뇌가. 근데 그 아래에 아까 말씀드린 음, 요 측열 열어보면 그 안에 인슐라가 있어요. 이 뇌의 섬이요. 섬과 같다 그래서 섬 모양처럼. 이 부분이 우리 그 정서랑 또 관계가 많은데 우리 몸하고 굉장히 연결돼 있어요. 우리 몸에 대한 감각이 또 인슐라에 한번 또 이렇게 표상이 되고 거기서 또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요 뒷부분이 이 감각을 담당하고 요 앞부분이 이제 운동을 담당하는데 예. 그 안에 한번 인슐라가 있는 거죠. 이게 또 공감하고도 연결되고요. 그래서 이 몸 명상을 꾸준히 하게 되면 공감 능력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 친해진다는 것이 내 정서적인 건강에도 꽤 도움이 되는 걸로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몸 명상하는 게 뭐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몸과 가까워진다는 것이 내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잘 다루는 것하고도 이렇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명상, 그 감각 명상, 오감 명상, 몸 명상, 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하고 있는 그 호흡 명상 이런 걸 꾸준히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즘 그 상담이나 심리 치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잘 다루는 실력이 는다는 것이 그것이 그 심리적인 증상을 예방하기도 하고요. 이미 있는 분들은 치유 효과를 갖고 오는 거죠. 음, 좋습니다. 뭐 다른 호흡 명상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질문이 없으시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어,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나가는데 요즘 그 여러분들하고 생활 속에 그 공부를 질의응답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이 있는지 한번 좀 보고 요 생활 수행 중에 새로 느끼신 점이 있거나 또 다룰 만한 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얘기 한번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까? 뭐 이슬님도 이슬님이 아니라 지난번에 누구였었죠? 어, 그렇지. 바울님. 바울님은 지난번에 이렇게 좀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 괜찮으신가요? 아, 예, 교수님. 네. 그, 예, 좀 많이 좀 좋아졌고요. 네. 그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뭐였었죠? 뭐를 제가 추, 추천했죠? 그때 이제 행위명상을 말씀하셨고요. 네. 음. 뭐였지? 그리, 뭘 바래였나? 네네, 그 몰발의 3종 세트 말씀하셨고. 근데 제가 네.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조금 그 나이에 맞춰서 많은 생각을 음, 갖고, 그러다 음, 보니까, 음, 뭐 고민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마음 사이로 해서 여러 가지 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음, 굉장히 이제 분노의 나, 좀 인정을 못 음, 받는 나가, 인정 못 받다고 내가 자각을 하다 보니까 분노의 나가 음, 나오고, 확 터뜨릴까 뭐 할까 막 이러다가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제 어떤 몰발의 삼종센터하고 행위 명상에 더 음, 집중을 하라라고, 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욕구 생각을 이제 조금 좀 낮추고 이제 긍정 심리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네. 저는 사실 교수님 수업을
이 수업을 진짜 오랫동안 들었는데 뭔가 네. 이론은 다 아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음, 음, 지지난주부터 그 교수님 그 네, 네이버 그 블로그에 있었을 때 그 맨 처음에 있었을 때 그 보면은 그 토요 그 네, 마음 상식 모집에서 그 음,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이렇게 딱 그 들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음, 그 뭐 마음 사회 일어나서 얘기하고 긍정심리, 호흡 음, 명상 음, 그걸 다시 음, 한번 좀 듣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네네, 이번 주 휴가여가지고 음, 그래서 그걸 조금 들었고 그리고 주변에 그동안 이제 음, 못 만났던 사람도 만나보고 그리고 제가 음, 좋아하는 이제 마라톤 조깅을 좀 오래 했는데 네, 어 사실 그거를 다 알았지만 다시 또 그걸 다시 재반복하면서 복습하면서 다시 들어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또 많이 음, 음, 들었던 강의지만 또 다시 음, 들어보니까 음, 뭐 지금도 계속 좀 더 계속 듣고 있는데 또 네, 조금 저한테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이론은 아는데 마음으로 아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그때 들었었지만 그걸 또 그 전에 과거의 어떤 저의 경험들과 다시 그 강의들과의 좀 오버랩되는 부분을 봤을 때, 음, 좀 더 다른 걸 좀 느껴졌고, 또 음, 조금 제가 좀 놀랐던 게, 이게 그 월요일 날인가? 그 되게 좀 운동을 좀 심하게 되게 열심히 했어요. 네, 그 되게 좀 마라톤을 하면서 뭐랄까 좀 업 앤 다운 이렇게 되게 오르막길이 좀 심한 길을 좀 음, 뛰었는데 한, 한 15km쯤 뛸 때였나? 그러면서 음, 좀 어떤 경험을 느꼈냐면 그 마음속에서 저의 어떤 다른 누군가가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만해, 됐어. 이런 얘기를 좀 그냥 딱 들리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이제 생각이 많을 때였는데 음, 뭐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약간 되게 조금 놀랬어요. 저도 모르게. 이제 됐어, 이제 네, 그만해, 이제. 그러면서, 한 주를 이렇게 되게 저한테는 좀 되게, 다시 이렇게 리마인딩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마음 연습을 다시 해서, 어, 더 이제 좀 더, 제가 이제 항상 마음의 성장에 있어서, 많이 저한테도 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을 마련하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아유, 잘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바울님은 정말 꾸준히 공부하시니까, 누구나 그렇죠? 똑같은 책도 뭐 처음 읽었을 때와 조금 나이 먹은 다음에 다시 읽으면 또 다르게 느껴지고, 그 내가 그 사이에 좀 뭔가 좀 변화가 있게 되면 똑같은 박조건이라고 그래도 그 안조건이 바뀌면 이 구성주의, 다른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바울님이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지혜로운 목소리가 나왔네요. 네, 됐어, 그만해. 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음, 우리가 그, 그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요. 그래서 평소에 어찌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저기 우리 사회에 마음 사회에 여러 나들이 있는데 그 특정한 나에 꽂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회사의 어떤 일이라든지 어떤 시어머니 관련된 일이라든지 자기가 어떤 하나에 꽂히게 되면 이것만이 전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 우리 마음 사회는 무한히 크지만 마음 사회의 무대는 작거든요. 근데 이 작은 무대에 뭐 시어머니 관련된 일, 회사에 관련된 일, 그거 하나만 올리게 되니까 우리 의식은 여기 지금 마음 무대에 올라온 것이 세계 전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거로만 돌아가고 그 나머지 나들은 말하자면 그 기하선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평소에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는 웰빙을 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행위들을 하게 되면 그 마음사의 무대에 올라오는 나가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바라보는 눈이 바뀌니까 이 관이 바뀌니까 다르게 경험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 일도 다르게 보이고 시어머니 관련된 스트레스도 다르게 보이는 거죠. 내가 특정한 관에만 꽂혀 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자신에게 그 웰빙을 주는 일, 그것이 달리기가 됐든 아니면 요가가 됐든 제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상에서 특정한 것에 꽂히지 않고 다양하게 내 동기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노력. 그러다 보면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그런 관이 바뀐다. 관이 바뀌면 다르게 보이죠. 구성주의. 내 안이 바뀌니까요. 인간은, 인간은 탑다운 프로세싱입니다. 인간 정보체의 특징은 이 바텀업이 어려워요. 인간은 늘 탑다운 프로세싱이야. 탑다운 프로세싱. 이 탑이라는 게 일종의 관이거든요. 관.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욕구 생각의 덩어리죠. 욕구 생각의 덩어리들. 이런 것들로 세상을 봐요. 나를 보고요. 그러니까 이 관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 그게 우리 마음 공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관을 자유롭게 쓴다. 관을 자유롭게. 관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우리 마음 공부에서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죠. 네, 고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생활 속의 수행 중에서 경험하신 게 있거나 네,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1분 정도만 중간 명상하고 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1분 명상하겠습니다. 중간 명상.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 모음.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 뜸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마음챙김 명상을 다음으로 할까 했더니 잘 안 되네. 뜻대로 안 되네. 질문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그 마음챙김 명상 좀 진도 나갈게요.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다음에 할까 했습니다만 오늘 하는 게 필요한 모양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좀 공을 많이 들여서 설명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하고 이게 명상은 쉰다죠. 고생을 쉬는 거예요. 마음챙김은 뭐죠? 본다예요. 다른 겁니다. 명상과 마음챙김은 다른 거예요. 음, 괜찮습니다.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글이 올라왔는데, 네. 어, 근데 마음챙김은요, 좀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기에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생각을 보겠다고 그러는데, 그 생각만 더 많아져요. 뭐 설거지 하면서도 뭐 내 생각을 보겠다. 설거지 하면서 생각을 뭐하러 봅니까? 설거지 할 때는 설거지만 하세요.
뭘 설거지하면서 생각을 보려고 그래.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식사하고 샤워하고 걷고 청소하고 뭐 이 등등 혹은 여자분들 뭐 이렇게 화장하고 다 명상으로 하세요. 명상으로. 그 여학생들 그 소감 보다 보면 마음 챙김 그런 소감이 종종 나요. 옛날에는 뭐 화장하면서도 딴 생각하는 거지. 어? 뭐 이거 하면서도 계속 딴 생각 돌아가는 거야. 그 우울과 관련된 거든 불안과 관련된 거든 뭐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명상을 배우면서 이 화장할 때 이 감각을 다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잡생각이 많이 줄었다. 화장할 때 화장만 하는 거지. 잡생각이 많이 줄었다. 화장하면서 자꾸 무슨 생각을 보려고 해. 화장할 때는 화장만 하세요. 이 닦을 땐 이만 닦고 걸을 때만 걷기만 하고 뭘 자꾸 보려고 그래. 그러나 우리가 뭐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각이 많이 일어나고 욕구가 일어나고 감정이 막 올라올 때 그때는 마음 챙김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이 행위 명상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생각을 보는 훈련이 아니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욕구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마음 챙김을 연습하는 거예요. 슬쩍 나를 보는 거야. 내가 무슨 생각을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고요히 명상하는 순간에도 나를 슬쩍 보면 너무 여러분이 어, 올와 난으로 생각하지는 마라. 올와 난. 오늘 동그라미 X 많이 하네. 올와 난으로 하지 마라. 올와 난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비교적 내가 생각이 좀 줄어들고 그때 뭔가 좀 고요해졌으면 그때 고요한 나를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마음 챙김이라는 게 나를 보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챙김을 본다. 내 마음을. 건포도를 보는 게 아니라 건포도를 먹을 땐 경험하는 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위 명상할 때, 몸 명상할 때, 호흡 명상할 때 욕구 생각이 내려가 있잖아요. 고요하잖아요. 그러면 명상만 하다 나오면 그냥 고요한 나로 있다 나오는 거예요. 그 자체도 훌륭합니다. 근데 그때 자각을 하게 되면 자각. 아, 내가 지금 내 마음이 고요한 마음이다. 근데 분명히 나는 살아있잖아요. 깨어있고 내가 졸도하거나 자고 있지 않거든요. 가만히 호흡 명상할 때 호흡 감각을 배가 이렇게 가슴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를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별 생각이 없잖아. 별 생각이 없어. 고요해.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울로 표현해서 저울의 0점과 같다. 그래서 그걸 0점 나라고 불러요. 우리 마음 사이론, 우리 마음 안에 여러 나들이 살잖아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나, 그 0점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한 주는 날이죠. 이제 슬쩍슬쩍 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 챙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나의 객관화예요. 나의 객관화. 나를 객관화하는 실력을 양성하는 거죠. 그 나라고 할 때는 이게 크게 뭐 이게 정확하게 사실은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몸, 마음으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몸, 마음이 둘은 아닌데 우리한테는 몸, 마음을 따로 보는 게 익숙하니까 몸, 몸을 객관화하는 게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행위 명상할 때 주로 감각에 초점을 뒀다면 이 닦을 때도 이제는 그 행위하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를 닦으면서 내가 이게 몸이 서서 이를 닦 이를 닦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경험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 마음은 고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닦을 때는 이 닦는 0점 나가 되는 거고, 요리할 때는 요리하는 0점 나가 되어 있는 거고, 식사할 때는 식사하는 0점 나, 걸을 때는 걷는 0점 나,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하는 0점 나. 그 0점 나를 자꾸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이런 질문을 해보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할 때 어떤 답이 나옵니까? 나는 누구인가? 네. 뭐 특정한 뭐 나는 한국인이고 나는 뭐 여성이고 나는 뭐 대학교를 나왔고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고 뭐 이러한 것들로 되어 있지 모르지 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전부 떠난 나, 그 나가 0점 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호흡 명상하면서 가만히 호흡 감각에 가만히 하나가 될 때 이런저런 생각이 이 욕구 생각들이 하나하나가 나거든요. 욕구 생각들 그 하나하나가 이게 나예요, 나. 이게 또 관, 하나의 관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내려간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근데 분명히 나는 깨어 있단 말이에요. 깨어서 식사하는 것을 알고 있고 요리하는 것을 알고 있고 일하는 것을 알고 있고 몸이 앉아서 호흡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깨어 있어요. 그 고요한 자리, 그 고요한 자리를 잠시라도 느끼면서 그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 접속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조금씩. 그러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에 있어서 이 0점 나와 동일시하는 게 조금씩 늘어나겠죠. 많은 젊은이들이 뭐 나는 누구다다 보니까 그 자존감이 낮아서 굉장히 고생하는 젊은이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다. 내 기본은 0점 나라고 하는 거. 이 기본 0점 나가 음, 느껴질 때 자존감 더 몰발해. 더 몰발해. 더 몰발해 기본적인 자존감 상태에 가게 됩니다. 내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것도 벗어나게 되죠. 이런 든든한 0점 나의 바탕에서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어갈 수 있죠. 쓴다. 0점 나의 바탕에서 내가 원하는 나들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다음 한 주는 호흡 명상 하시면서도 그냥 기본은 명상이에요. 괜히 어설프게 양쪽 다 하려다 그러게 되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 명상에 초점을 두는데 문득 그런 고요한 때의 나를 느껴보는 거예요. 아, 조금 낯선 느낌이 날 수도 있죠. 근데 분명히 나거든. 나는 나야. 이 고요한 상태의 나. 그 나와 자꾸 친해지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냥 명상만 하다 나오면은 그것이 나라는 자각이 별로 없는데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그걸 자각하게 되거든요. 내가 지금 0점 나라고 하는 것을 명상을 하면 내가 0점 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 챙김이 함께 할 때 내가 0점 나라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그걸 기억할 수 있죠. 나의 기본이 0.나라는 것을. 또 문득문득 잠시 이제는 명상만이 아니라 0.나 만나는 시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지하철 역사에서 방금 내가 타려고 하는 지하철이 떠났어요. 간발의 차이로.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조금만 빨리 왔으면 타는 건데.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 그런 생각 내려놓고 그냥 서 있을 뿐. 발이 느껴지고, 어깨에 가방이 느껴지고, 뺨에 지하철의 그 역사 공간에 어떤 바람이 느껴지거나, 어떤 그 온도가 느껴질 수도 있고요. 호흡이 느껴지고, 그뿐. 단지 다음 열차는 분명히 올 것이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나를 만나는 거죠. 어떤 나? 0점 나. 조금 전에는 내가 저걸 빨리 타고 어디 가야지 하는 그 욕구의 나였었어요. 저거 빨리 타고 어디 가야 된다는 데 욕구 상태에 있었는데 문득 그 욕구를 내려놓으면 거기 그런 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드러나는 나는 0점 나죠. 어떤 색깔도 붙일 수가 없어. 어떤 모양도 붙일 수가 없어. 어떤 이름도 붙일 수가 없어. 이게 노바디라고도 해요. 그래서 노바디나 0점 나 노바디나. 근데 그 상태일 때 우리는 모두 똑같죠. 그래서 에브리바디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문득 그 고요한 나와 친해지는 연습, 친숙해지는 연습. 이제 그러면서 약간은 내가 알고 있던 나하고는 조금 낯설어질 수도 있죠. 나는 늘 어떤 특정한 욕구 생각의 나야. 특정한 욕구 생각의 그 나가 나라고 하는 동일시가 너무 강한 거죠. 근데 이런 마음 챙김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런 나와 조금 객관화가 되는 거죠. 그런 나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명상에 초점을 두시는데 명상을 하면서 문득 그 고요할 때 나를 돌아보면서 자각하는 0점 나. 명상 상태일 때의 그 나, 그 나가 있구나. 이런 나가 있구나. 이런 나는 늘 있었는데 우리가 못 느꼈을 뿐이죠. 때때로 뭐 잠시라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내려놓고 깨어있은 적 있을 거예요. 평화롭게. 어떤 여름날에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서 문득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저 흔들흔들 흔들리는 나뭇잎을 그냥 무심히 바라볼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0점 나 상태죠. 근데 그때 내가 0점 나라는 걸 자각은 없었어요. 문득문득 여러분은 편안한 어떤 욕구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들이 있어요. 자각이 없었을 뿐이죠. 이런 명상을 하시면서 마음 챙김을 함께 하게 되면 그 사실은 늘 있었는데 몰랐던 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는 거죠. 내 기본은 0점 나니까. 근데 일상에서는 특정한 나로만 살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관자재를 위해서는 관자재를 위해서는 이 0점 나의 바탕이 어, 든든하면 좋습니다. 이런 0점 나의 바탕에서 여러 관들을 여러 나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0점 나. 그래서 이번 한 주 너무 애쓰지는 마시고 음, 명상에 좀 더 초점을 두는데 행위 명상, 몸 명상, 호흡 명상, 호흡 명상에 초점을 두세요. 그다음 문득 고요한 나를 좀 느껴보시고 또 행위 명상할 때도 이제는 조금씩 좀 떨어져서 나를 보는 연습을 해보고 좀 몸이 조금 객관화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소피님이 내가 몸이 호흡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몸이 지가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꼈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자기 객관화가 되는 거죠, 몸이. 여러분, 이 닦을 때 보세요. 몸이 닦아요, 몸이. 여러분 닦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닦다가 아래로 내려가잖아. 여러분이 계산해서 닦아요? 지가 내려간다니까. 잘 관찰해 보세요. 여기 닦다가 이 내려가, 지가. 그러다 또 여기 닦아. 그래서 손을 바꿔. 지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몸이 딱 이를 닦아요. 몸이 설거지를 하고 있고. 그걸 여러분이 볼 줄 알면은 몸의 객관화가 상당히 늘어요. 네. 시간 벌써 10시 6분인데 1분 마무리 명상하고 지금 교수님, 좀 짧은 시간에 질문, 설명했는데 네네. 질문 하나만 해도 네네, 소피님. 네. 0나 상태를 더 동일시 하라고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네. 전에 그 욕구 생각이 없으면 웰빙도 없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그 0점 나와 욕구 생각이 있는 나의 어떤 음. 균형을 맞추는 건지 아니면 어떤 얘기신가요? 어, 그렇죠. 욕구가 우리 이제 동기 상태 이론에서 봤지만 좋은 질문입니다. 욕구, 동기죠. 욕구가 없으면 스트레스도 없고 웰빙도 없다.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밖에 표현을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디폴트 값이 평화로움인 것 같아요. 자족감. 그러니까 특별한 욕구를 내지 않을 때 그때 뭔가 좀 평화로움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 디폴트 값인가? 그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욕구가 없는데 욕구가 없으면 웰빙도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분명히 평화로운 느낌은 웰빙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아주 기분 좋은 편안함이니까. 뭐 뛸 듯이 기분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뭔가 편안한 어떤 자족감 상태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음, 기본적인 동기들이 충족이 돼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 이미 그 상태가 기본적인 욕구들은 충족이 됐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하더라도 어디가 아프고 그러게 되면은 그 평화로움 느끼기 힘들거든요. 물론 그런 호흡 명상을 통해서 아픔이 좀 줄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특별히 배고프지 않고 특별히 어디가 다치지 않고 그런 기본적인 상태에서 명상을 한다면 그러면 그게 기본적인 욕구들은 충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느끼는 그 평화로움은 그 모든 동기가 기본적으로는 충족이 된 건데 적어도 몸이 바라는 생물학적인 동기들은 충족이 된 거죠.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성취해야 되고 뭐 이런 내 생각 이 심리적인 욕구들 이 심리적인 욕구들이 들끓으면서 이게 충족되지 않았다고 불만족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명상 상태일 때는 이런 심리적인 욕구들은 이제 다 내려간 상태고 그러면서 우리의 몸의 생물학적인 욕구들은 지금 특별히 문제가 없는 상태고 그렇게 본다면 몸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이 된 것이 평화로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충분하지 않으면 다시 질문하셔도 돼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어떤 욕구가 일어나고 그 욕구가 충족이 될 때 그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동기 충족에. 근데 명상할 때는 뭐 특별한 동기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어떤 몸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욕구들은 다 충족이 된 상태다. 지금 뭐 소변이 마렵거나 화장실에 가야 되는 그러한 절박한 욕구가 막 올라올 때는 명상할 수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충족이 된 기본적으로 이 몸이 필요로 하는 생물학적 동기들은 충족이 된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은 그런 생물학적인 욕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보다 어떤 심리적인 것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또 가족과의 스트레스, 뭐와의 스트레스. 이거 보면 전부 다 심리적으로 내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그런 그 욕구들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욕구들은 이제 다 이렇게 내려간 상태고, 그리고 몸의 욕구들은 충족이 된 상태고, 그래서 아마 그 자족감의 그런 평화로움을 경험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아, 예, 이해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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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 별빛님, 출근길에 행위 명상 시에 내가 걷고 있구나, 걸어가는 나를 바라보는 존재, 걸어가는 나를 바라본다는 걸 알아차리는 존재를 문득 만날 때, 어머, 신비롭다 싶습니다. 그럴 때 흐뭇한 미소를 짓곤 합니다. 네, 신비로움을 느끼는 거. 그게 마음 챙김이 될 때 좀 신비로움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많이 지냈네요. 그래도 1분 마무리 명상 하겠고요. 그 사이에 뭐 또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을 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감이나요. 1분 정도 후에 닫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 음. 네, 진 선생님 훌륭합니다. 0점 나라는 상태에서도 욕구 충족과 다른 충만감과 편안함을 느낍니다. 네, 이번 주엔 0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박 선생님. 교수님 컨디션 잘 회복하시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말에 잘 회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설명, 이게 또 0점 나에 대해서는요, 그 유튜브에 한 서너 개 두세 개 있을 겁니다. 뭐 마음사의 이론과 0점 나 등이 있으니까요. 긍정이님은 그 유튜브에 있는 0점 나에 대한 그 설명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명상 마음챙김 구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보면 명상 마음챙김 명상의 구분이라고 하는 유튜브 동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0점 나 부분, 명상 마음챙김 구분, 명상 마음챙김 명상 구분은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네, 수행 열심히 하시면서 건강, 평화, 행복, 성장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